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결혼 4년차에 접어든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아이는 갖지 말자고 이야기가 되어 현재까지도 딩크로 살고 있는데, 사실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 없이 둘이서만 살자고 약속했어요. 요즘은 결혼도 늦고 초선도 늦어져서 2세 계획을 세우는 늦가기 부부도 많다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아이까지 늙은 부부 밑에서 자라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애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중년도 아닌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럴 바에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비혼주의자로 살았어요. 솔직히 지금 세상은 능력만 있으면 여자 혼자 살아도 충분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쓰며 마음껏 행복하게 30대 중반까지 잘 살았는데, 그런 제 인생에 느닷없이 남편이 끼어들면서 그동안 세웠던 신념과 계획이 모두 뒤바뀌게 되었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 자칭 오빠였는데 말이 오빠지, 1살 차이라고 하지만 개월수로 따지면 친구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빠고 자시고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했는데, 사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라서 더 편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둘이 여행 중에 만났거든요. 그것도 멀다고 하면 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그 멋있는 엘페탑 앞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간혹 아시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나쁜 인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당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그것도 같은 나라 사람을 보니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는데요. 남편은 그게 사기라는 생각도 못하고 서툰 영어를 열심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기꾼에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남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원래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불의를 보면 못 지나가요. 하물며 같은 동포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너무 고맙다며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고맙다고요. 솔직히 그 밥 안 얻어먹어도 그만이긴 했는데, 제가 그때 파리에 보름 정도 있을 때라 한국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기꺼이 응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저희는 나이도 엇비슷하고 그날부로 친구 사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때 결혼에 대해 각자의 생각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저는 우리 나이에 결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잘 통했어요. 그리고 저와 달리 남편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와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서 그 전의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원래 남의 연애사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남편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준 저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런 스토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남편의 마음 깊이 공감이 되었는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의 집은 남자는 혼자 살면 추하다고 늦게라도 꼭 장가를 가라고 하면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만날 여자가 없으면 선자리라도 마련해 주겠다고 결혼에 대해 강한 의사를 보이시고 계시다 했어요. 그러니 그런 잔소리가 너무 싫어 도망치듯 파리행 비행기를 끊었다고 했는데, 남편이 하는 일은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해외에 있어도 와이파이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는 회사에 1달짜리 휴가를 내고 1달 동안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지내는 계획으로 떠나왔는데, 하필이면 남편과 만났을 때가 제가 다음날 영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났는데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희 두 사람은 더욱 헤어지기 싫은 듯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단코 이성적인 호기심보다는
오랜만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훗날 둘이 부부가 될 줄도 모르고 그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남편이야 다음 일정이 없어 부담이 없었지만 저는 짐도 싸야 하고 공항도 가야 했으니 사실은 그러고 있으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오늘 헤어지면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을 꼴딱 새우면서 남편과 함께 있었고 그 뒤 무사히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긴 했지만 제 남은 여행은 온통 남편과의 인연이었어요. 영국 여행 중에도 저희 두 사람은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야기 코드도 잘 맞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감정을 참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았는데 내 또래에 그것도 다른 이성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귀국 후에도 둘이 부담 없이 술친구 밥친구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행히 둘 다 서울에 살아서 귀국 후에는 만나기가 수월했어요. 그렇게 한 1년 넘게 친구 사이로만 지냈을까? 미묘한 감정이 저희도 모르게 스며들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남자친구가 된 이후 더 자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평생 연애만 하고 살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는 솔직히 당황했었죠.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니 느닷없이 튀어나온 결혼 이야기에 저는 벙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결혼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다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결혼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이미 들었는 걸 없던 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 죽은 남편을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저희 아빠가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셨고 저희 아빠는 정말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은 듯 죽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저를 이해해 주셨던 반면 저희 아빠는 끝까지 제 비혼주의를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늘 너는 외동이라 엄마 아빠 없으면 혼자잖아. 아빠가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렇다고 이제 와서 동생을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너 좋다는 남자 있으면 결혼해. 그게 아빠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암에 걸리셨으니 그 마음이 더 급해지셨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도 그 순간만큼은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아이는 갖지 않고 결혼 생활만 지금처럼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자기도 나이 먹어서 애 낳을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제 뜻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양가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당신 소원대로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남편 손에 저를 인계해 주었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다음날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셨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진짜로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은 듯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빠는 대장암은 맞지만 말기도 아니었고 그렇게 위중한 것도 아니라서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오바 떨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말은 가볍게 했어도 건강검진에서 느닷없이 암 진단을 받은 아빠의 소식에 둘 다 많이 놀랐었는데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척했죠. 저희 아빠는 암 진단을 받을 당시 이기였고 전이도 전혀 없어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만 잘하고 또 관리만 잘하면 항암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암은 암이라고 당사자인 아빠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그리하여 당신의 그 암 때문에 평생 수건사업으로 생각하던 비혼주의 딸을 결혼시켰고 이렇게 된 거 딸과 사이가 잘 사는 것도 오래오래 보고 싶다시며
회복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셨는데 저 역시도 아빠가 오랫동안 건강하실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는 아빠한테 유난 떨지 말라고 하고 수술실로 보내놓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희 부부도 그때 신혼여행은 아빠 수술 뒤로 미뤘기 때문에 함께 있었는데 만약 아빠가 안 계신다면 엄마가 혼자 되실 거고 엄마의 그 초조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시집간 딸이라고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런데 새 식구가 된 남편은 이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저와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챙기고 나섰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더더욱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시부모님에게 그다지 예쁨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죠. 가뜩이나 젊지도 않은 며느리가 애까지 안 낳겠다고 하니 그게 불만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분명 시부모님은 결혼 전 저희가 아이 생각이 없어서 딩크로 살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너희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는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느닷없이 본심을 드러내시니 저는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며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애초부터 결혼만 시키면 그 이후에는 저를 달달 볶아 아이를 갖게 하실 생각이셨는데 결혼식 올리고 저희 아빠 수술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만 불러 임신에 좋다는 보약 같은 걸 내밀며 그래도 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처음엔 말을 바꾸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래도 며느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최대한 좋게 저도 설득하려 애를 많이 썼는데 저도 초장부터 버릇없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제 말이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남편한테 토스할 생각이었는데 예상한 대로 시부모님은 손주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러고 보니 시부모님 고집도 여간 센 게 아니었는데 저도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이 부분을 알아서 해결해달라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자기 집에 가서 해결을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글쎄 자기가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어 아이는 낳지 못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군요. 엄마 아빠 충격받으실까봐 그냥 좋게 딩크로 살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뒤로 며느리 불러다 닥달하실지 몰랐다고 이러면 자기만 곤란하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자이는 자기를 받아준 고마운 며느리니 더는 아이 문제로 괴롭히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뭐 20, 30대 부부보다는 기능도 확률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별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정리를 해준 덕에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임신에 대한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이 없던 병도 만들어 저를 지켜주니 내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구나 하며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제가 남편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또 저희 아빠가 수술이 잘 되어 회복 후 퇴원해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을 때라 모든 게 다 감사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신혼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때는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한다고 버텼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변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된 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뭐든 저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질투를 하실 정도였죠. 원래 살가운 아들이 아니었던 당신 아들인데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배가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나는 저거 30년 넘게 키우면서 저러는 줄 몰랐다. 어쩜 지 낳아준 엄마한테도 안 하던 짓을 너한테 한다니? 이렇게 샘을 내셨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안정적인 직업과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그 때문에 저희는 양가 용돈이며 선물 같은 거에도 크게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특히 시어머니가 그 점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그럴 수밖에요. 저희는 결혼 자체도 양가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고가 선물도 잘해주니 언제 임신 때문에 며느리를 닥달했냐는 듯 점점 저에 대한 마음이 호의적이게 되었어요. 뭐 남편의 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시댁에 제가 오기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제 비위를 많이 맞춰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는 금전적으로는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 부부는 여행 말고는 돈이 크게 들어가는 일엔 취미가 없었어요. 남편은 다른 남자들은 거진 다 한다는 술, 담배, 골프 같은 돈 쓰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 역시도 명품이나 쓸데없이 돈 쓰는 취미는 없었는데 그 때문에 굳이 돈을 모으려 애를 쓰지 않아도 돈은 쉽게 모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고 자주 다녔었기 때문에 여행 경비도 아끼는 법을 웬만한 고수보다 많이 알고 있었는데 둘 다 호화로운 여행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여행을 1년에 2-3번 다니는 게 유일하게 돈 쓰는 취미였어요. 그러니 이세 계획도 없는 저희 부부가 돈 거릴 일이 없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의 11살 아랫동생인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다며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집안은 시끌시끌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나이도 어린 게 애부터 가졌다고 자리 펴고 알아누우셨는데 당시 신우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엔 아주 어린 아가씨는 아니라서 결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30대 초중반쯤에 시집을 갈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속도 위반까지 했으니 결혼이 많이 급해 보였고 정작 사고친 신우와 그 예비 남편 창피한 줄 모르고 좋아했어요. 요즘은 뱃속에 혼수로 아기 갖고 결혼하는 부부 많아요. 불임이다 난임이다 난리도 아닌데 우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애를 가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신우가 저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손주 타령 노래를 부르시던 시부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헛기침만 계속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딸의 결혼이 못마땅한 다른 이유를 저는 상견례 때 알게 되었는데 그 상대 남자가 이런 말 미안하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은 다니다 적성에 안 맞고 돈도 없어서 때려쳤다고 하고 딱히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둘이 그 호프집에서 같이 일하다 눈이 맞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우도 딱히 내세울 게 없었고 그 남자도 가장의 애아빠가 되기엔 준비가 부족해 보였는데 그러니 시부모님은 걱정이 태산 같으셨던 거였죠. 일단 당장에 결혼을 시킬 돈도 양가가 없다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야 저희 힘으로 결혼을 했다지만 신우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예비 사이도 피장파장이었는데 정작 사고를 친 두 남녀는 집에서 알아서 결혼을 시켜줄 거라고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말로는 아니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그 집에서 신혼집이랑 결혼식 준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근데 무슨 놈의 집구석이 애들 월세 얻어줄 보증금도 못 해준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럼 아들 단속을 잘했어야지. 라며 그 집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저희 시부모님도 딱히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딸 시집 보내는 것도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인데 시부모님은 전혀 감도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오로지 남자가 다 해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지 않나? 속으로 생각할 뿐이었어요. 신우가 제 딸도 아니고 제가 나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엄한 불똥이 저희 부부에게 튀었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대뜸 너희들은 혜정이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탤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저는 저 혼자 생각으로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냉장고를 사주던 TV를 사주던 할 생각이었는데 얼마를 보탤 거냐고 콕 집어 액수로 물어보시니 입이 턱 하고 막혔거든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도 보태야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발끈하시더군요. 그럼 너는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오빠가 돼서 땡전 한 푼 안 주려고 그랬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 식구 중에 제일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 신혼집만 마련해줘라. 그럼 우리도 사돈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고 우리 혜정이도 시집가서 기 안 죽고 살 수 있으니 좋잖아. 집이 우리 딸 건데 혼수도 할 필요 없고 어때?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황당했어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결국엔 우리 부부이므로 딸 시집도 보내시겠다는 속셈이신 건데 너무 도둑심보라서 저도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바빴고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집에 와서도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섣불리 말을 했다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날은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방에 먼저 들어갔는데요.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갈 때도 거실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방에 물을 마시러 슬쩍 나갔을 때도 남편은 연신 뭘 알아보는지 인터넷 검색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피곤한 모습으로 퇴근 후 할 말이 있다고 밖에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무슨 결심을 한 모양 같았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오랜만에 퇴근 후 외식을 하는데 남편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저기 있잖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혜정이 신혼집 어차피 해줘야 할 것 같으면 내 명의로 전세를 얻어줄까 해. 그리고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그동안 돈 모아서 나가라고 하려고. 그럼 당장은 전세 보증금이 들긴 하지만 그대로 그 돈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손해보는 것도 없고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금리 낮게 해서 대출 조금 끼고 하면 2년 뒤에는 그 보증금 전부 회수할 수 있으니까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려고. 아, 대출 이자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기더러 같이 갚자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생각하기엔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싫다 좋다 말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 딴에는 저한테 책 잡히지 않고 나름 오빠 노릇하면서 시부모님을 돕고 싶어 생각해낸 아이디어 같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민하느라 힘들었겠다고 자기 생각 들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해줬어요. 제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런데 고마워할 줄 알았던 신우는 해주려면 자기 명의로 해줘야지 그게 뭐냐고 불평불만을 시작하더니 자기들이 애도 태어나는데 2년 뒤에 어떻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냐고 입이 대빨 나왔는데요. 저는 신우의 그런 모습에 살짝 발끈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싫으면 말하라. 그럼 나는 모르겠다. 단호하게 말했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건 신우라 좋던 싫던 자기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부모님도 살짝 서운해하는 눈치셨어요. 자기들도 딸과 사이가 2년 동안 모은 돈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으셨는지 그 뒤로 남편에게 너무 애들 쪼지 마라. 걔들이 아직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어. 2년이 생각보다 짧은데 걔들이 이사를 갈 수 있겠니? 한 10년 정도만 모를까. 그리고 명의도 이왕이면 혜정이 앞으로 해주지. 그래야 지도 지집이라고 어깨에 힘을 넣지? 라고 하셨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도 급하셨는지 조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은 안 된다고 했죠. 엄마, 나도 대출 받아서 해주는 거야. 엄마가 보기엔 내가 돈이 엄청 많아 보이나 본데 아니라고. 그리고 나 이제 혼자 아니거든. 내 와이프 생각은 안 해? 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뭘 해줬나? 이 정도 해주는 것도 큰 결심이고 우리 와이프 아무 소리 안 했어. 이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그야 알지.
고마워. 근데 이왕 하는 거면 기분 좋게. 이 이상 더 요구하면 기분은 더 안 좋을 것 같아. 엄마, 나 기분 안 좋으면 하고 엎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냥 애들 지들이 알아서 시골리고 살라고 해. 나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결국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 하고 신우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신혼집을 해주긴 했지만 조건이 붙었다 보니 시부모님은 당신 계획대로 무일푼으로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계산에도 없던 빚까지 지면서 결혼식 반반 비용과 간단한 혼수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남편 고집 때문에 빚까지 진 것이라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마당인데도 남편을 계속 설득하려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살짝 시부모님에게 실망감과 정이 떨어졌어요. 원래 마음 가는데 돈도 간다고 그런 마음이 드니 예전처럼 용돈이나 선물은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그 점을 대놓고 서운해 하셨는데 저 역시도 시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 알아도 모른 척 했네요. 그렇게 저와 시부모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신우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사내아이를 출산했고 시부모님은 신우가 낳은 아이를 친손녀처럼 예뻐하셨어요. 아주 물고 빨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주가 얼마나 예뻤는지 시댁과 시누이네 집이 차로 30-40분 걸리는 거리인데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신우 집에 출근 도장을 찍는 듯 했는데 아무래도 신우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서 매일 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매일같이 자기 엄마가 와서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니 살도 찌고 신수가 훤했는데 몸이 편하긴 했는지 첫 조카가 돌이 되기도 전에 둘째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걸로 신우와 매제가 당장 이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 부부를 찾아 부탁을 했는데 차마 시조카가 둘이나 생기는 마당에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하기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어차피 묶여있는 보증금 2년만 더 기다려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예외를 허용하면 다음에도 그럴 거라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남편에게 매달렸는데 임산부가 그러고 있으니 저도 참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돌려보내고 남편이 고민할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저는 넌지시 2년 정도 더 기다려주고 대신 이번에는 확실한 약속을 받기 위해 서약이라도 받아두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까지 신우 편을 드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신우 사는 오피스텔을 주인에게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주인이 그러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그 돈은 제가 해주겠다고 했죠. 저도 계약 연장에 한 몫을 했으니 남편더러 모두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만기가 되는 적금도 있어서 그걸 쓸 생각이었어요. 그 적금은 제가 남편이랑 다시 프랑스에 가고 싶어 넣어두던 적금이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가 어떡하든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할 테고 나가는 이자가 아까우니 제 돈을 묶어두자고 했네요. 보증금이 어디 날아가는 돈도 아니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저에게 언제 서운했냐는 듯 고맙다며 다시 잘해주시려 하셨는데 그 고마운 마음도 오래가진 않았죠. 신우가 제가 좀 도와줬다고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걸핏하면 자기 이것 좀 대신 주문해주면 안 되냐며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를 보냈는데 거기에 담긴 상품들은 지극히 생필품과 먹거리였어요. 그땐 좀 황당했는데 이런 것도 살 돈이 없다는 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번은 해주고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좋게 말했는데 그 뒤로는 더 큰 걸 요구했어요. 언니, 혹시 이번 달에 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애기 분유도 사야 하고 기저귀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이번 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그거 냈더니 진짜 손가락 빨게 생겼다니까요? 네? 그렇다고 저한테 생활비 얘기라면 급해서 그렇죠.
제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돈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나가서 벌 수만 있으면 좋은데 홀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없고 저도 미치겠어요. 저는 신우의 신세한탄에 솔직히 공감할 수 없었어요. 애는 뭐 누가 만들라고 등 떠밀었나요? 자기들이 좋아서 만들어 놓고 왜 엄한 저한테 징징거리는 건지. 저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바로 철벽을 쳤죠. 사실 한 번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이 2번 되고 3번이 될 것이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니 저에게 잘했다고 했는데 또 자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불쾌했던 마음도 누그러졌죠. 그리고 그 이후 신우는 저에게 악감정이 생긴 듯 틱틱거리기 시작했는데 저희 부부 돈을 자기 돈으로 아는 것 같아 불쾌했어요. 애도 없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고 하면서 조카 위해서 쓰는 게 아깝냐고 대놓고 서운하다고 징징거리는 신우였는데 포기를 모르는 건지 제가 분명 싫다고 했는데도 애기 옷이 없네, 애기 장난감이 이게 유명한데 자기애만 없다는 등 저에게 끊임없이 뭘 해달라고 졸랐어요. 물론 저는 계속 곤란하다고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남편에게 밀었죠. 그러자 신우는 저더러 비겁하다고 자기가 오빠한테 얘기 안 해봤겠냐고 울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진작부터 돈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무섭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애를 키워야 하는 게 맞는데 신우는 상황 탓, 신세 탓, 핑계만 계속 만들었고 결국 시부모님 지갑만 연신 털어갔다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한테 서운하다고 신우네 좀 도와주고 시조카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 일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왜 새언니한테 얘기하냐고 혼을 내셨어야 했는데 이걸 거꾸로 저에게 뭐라고 하시다니 저야말로 그런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나는 꼭 가야 하는 날이 아니면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남편은 서운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자기라도 그럴 거라고 그때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남편이 자기 일이 아닌 가족 일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러니 예전처럼 남편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없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야말로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미우면 미울수록 저는 남편만 챙기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부부 사이는 더욱 좋아졌는데 당연한 소리지만 신우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미워하게 됐죠. 제가 돈줄인 자기 아들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그러다 남편이 내년에 미국 본사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며 저에게 알려줬어요. 기간은 3년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함께 미국에 갈 건지 남아서 회사를 다닐 건지 신중하게 선택해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고민이 되는 일이었는데 저는 과감하게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외국 생활은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던 제 꿈이었거든요. 여행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건 어쩐지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신우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도 옆에서 당신 딸 편을 드셨어요. 너는 어차피 가도 하는 일이 없잖니. 조카들 데리고 가서 좀 네가 케어해주면 그 사이에 우리 딸이랑 사이도 돈 좀 벌어서 모아놓을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니? 너 막상 거기 가면 심심하고 외로울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셨는데 황당했죠. 어머니, 아무리 심심하고 외로워도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왜 조카들을 데리고 그 멀리까지 가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 조카들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뭐 이상하니? 남도 아니고 조카잖아. 외숙모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너 들어보니 영어도 곧잘 한다며. 그럼 우리 애들도 금방 배우겠네. 엄마, 제정신이야? 우리가 왜 혜정이 애들 데리고 가? 그리고
우리가 애들 키워주는 동안 쟤들이 돈을 모은다고 누가 보장해? 오빠, 말이 심하다. 우리도 그 사이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래, 좋아. 그럼 네 애들 우리가 데리고 가면 너희는 한 달에 얼마씩 낼 건데? 뭐? 돈을 내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의 집에 애를 맡기는데 너는 그럼 꽁으로 애를 부탁하려고 했어? 니네 애들 먹고 자고 쓰는 거에 네 언니 애 봐주는 보수까지 월 500원 줘야지. 뭐, 500? 500원도 아니고 500만 원? 장난하냐? 500원 같은 소리 하네. 오빠야말로 장난하는 거지. 우리 그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무슨 500을 매달 보내래? 그래, 이건 혜정이 말이 맞다. 너 왜 그래? 그냥 좀 해주지. 엄마는 왜 자꾸 혜정이 편만 들어? 내 와이프는 나 때문에 타국에 가는 건데 왜 남의 애까지 딸려서 보내게 하는데? 남의 애 아리니 네 조카야. 조카면 뭐, 내 애라도 돼? 진짜 우리한테 왜 그래?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돈 맡겨놨어?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맞다.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식구끼리인데 네 덕 좀 보는 게 뭐가 나쁘니? 아빠까지 왜 그러세요? 저는 뭐 언제까지 식구들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데요? 저도 지켜야 할 와이프가 있다고요. 저 때문에 제 와이프가 힘든 거 전 못 봐요. 그래서 장남이 자기 처 때문에 식구들한테 이런 모진 소리를 한다고?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아빠, 오빠 좀 혼내줘.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정말 서러워서. 그 돈 어차피 언니 오빠 죽으면 우리 애들 돈이잖아. 저는 신우의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죠? 그런데 신우는 어디서 인터넷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 알아봤다며 어차피 우리 애들 줄 돈 좀 일찍 둔다고 생각하라고 그 주둥이를 놀렸는데 제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자 신우는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어차피 애들 좀 크면 미국 유학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애들은 넓은 물에서 자라게 해야죠. 그래서 마침 오빠랑 언니가 미국에 간다고 해서 그런 건데 정 싫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 유학 보내준다고 약속해주세요. 저도 사실 아직은 많이 어려서 보내기가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한 4, 5살 정도 되면 홈스테이 같은 곳에 보내고 싶었는데 어때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런 계획을 혼자 세워요? 그리고 뭘 잘못 알았나 본데 내가 애를 안 낳았다고 아가씨 애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아가씨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든 그 애들이 어떻게 자라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돈이 그 애들한테 갔나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언니, 흥분하지 말아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물려받을 애들이 우리 애밖에 없으니까. 됐다고 그래. 내가 네 애들한테 물려줄 바에는 사회에 환원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조카 주기 싫어서 그런 짓을 해? 왜? 못할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 자식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니들이 알아서 키워. 다시 한번 헛소리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도 내쫓아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알겠어? 너 지금 네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조카도 자식이지. 너는 네가 못 낳는 애를 네 동생이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조카는 조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시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도 마. 나 미국에 가는 김에 나도 엄마 아빠랑 연 끊고 살 수도 있어. 뭐라고? 남편의 그 말에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아버님은 당신이 쓰시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셨는데 그 때문에 시댁 거실 바닥이 난장판이 되었죠. 그리고 그게 시작으로 시누이는 울고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엄한 저를 끌어들였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너 이거 네가 뒤에서 추종했지?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얘가 너 때문에 가족이랑 연 끊고 살겠다고 하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연 끊게 만들고 네가 내 며느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에는 우리 아들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다 너 때문이지. 네 입으로 말해봐. 아니면 내일 나랑 당장 산부인과 가든가.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가서 당신 아들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제가 모든 걸 조종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신우의 뜻을 따른 건지 산부인과에 갈 건지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때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꼴을 안 보려고 결혼을 기피했던 건데 저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걸 하게 되었고 신우 애를 대신 키울 바에는 그냥 이혼하겠다는 생각까지도 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신우가 아주 끝장을 보려고 불난집에 기름을 제대로 부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빠, 정신 차려. 오빠 너 지금 새언니한테 놀아나는 거야. 내가 알아봤는데 오빠가 죽으면 새언니가 오빠 재산 다 갖고 딴 남자랑 재혼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랑 나는? 우리 애는? 오빠는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 애들 좀 챙겨주라고. 그게 뭐 어려워? 새언니도 벌써 그 생각까지 있으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그니까 오빠 네가 정신 차리고 우리를 챙겨야 한다니까? 저는 신우의 말에 실성하듯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아직 살 날이 창창하기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신우는 벌써 제가 사별하고 재혼하는 것까지 생각했다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와 반대로 남편은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남편을 알게 된 후로 처음 보는 모습으로 여기에 적을 수도 없는 욕을 신우한테 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남편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욕을 제대로 먹은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다시 한번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제 눈에는 시댁이 콩가루 집안 같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저는 여기가 제 시댁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남편도 그랬죠. 족하고 나발이고 그 애들은 이제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나랑 상관도 없는 애들 앞세워서 협박 그만하고 니들 사는 집도 당장 보증금 뺄 거니까 이사 갈 곳 알아봐. 아니면 여기 들어와 살면 되겠네. 딸 일이라면 기꺼이 나서시는 분들이니까 이번에도 받아주지 않겠어? 맞죠? 이렇게 말을 하고는 더는 들을 것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섰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는 일은 없게 되었어요. 전화도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번호도 차단했고 남편의 권유로 지내던 집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미국에 가려면 정리를 해야 했으니 그 전까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듣기만 하던 시댁과 연을 끊고 손절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발빠르게 시댁에 매달 드리던 용돈도 끊어버리고 신우가 사는 오피스텔도 집주인에게 말해서 보증금을 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타이밍도 좋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어 잘 됐다고 했다는데 그런 이유로 신우는 정말로 졸지의 길바닥에 어린아이들과 나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몰래 신우랑 매제랑 시부모님에게도 전화를 받고 싸우는 모습도 여러 번 봤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속상한 사람 더 속상하게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은 정말로 자기 집이랑 연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는데요. 저는 차단해서 전화를 안 받고 남편은 번호가 바뀌었으니 시댁은 더 궁지에 몰린 듯 했어요. 나중에 차단된 메시지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역시나 신우네 가족은 자기 친정에 들어가 사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진짜로 곤란하고 힘들다고 예전 일은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러면서 뻔뻔하게 돈을 좀 해달라고 써 있었어요. 기가 막혔죠.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이는데 어떻게 저한테 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장은커녕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차단을 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처가살이는 죽어도 싫다고 신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어요. 정말 가지가지하는 집구석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니 신우와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더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듯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친정집 주소까지는 몰라서 예전 저희가 살던 동네만 쑤시고 다니는 듯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진심 무서웠네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절차라는 게 왜 그렇게 많고 복잡한지 준비하면서도 꽤 힘들더군요. 그래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그 시간을 버티려 노력했어요. 솔직히 미국으로 건너가면
친정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니 아쉬운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요. 시댁과는 확실히 멀어질 수 있는 기회다 보니 그게 마냥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미국 생활은 처음에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는데 여행과 거주는 확실히 달랐죠. 하지만 워낙에 좋지 못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왔고 또 새로운 생활은 정신없이 바빴으니 그건 그거대로 좋았는데요. 저는 워낙 새로운 걸 좋아했으니 제 방식대로 매사 일들을 잘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해준 덕에 지금까지도 미국 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 정들자 이별이라고 저희는 내년에 한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미국에 좀 더 있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 알아도 봤지만 남편 회사에서 그건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내년 귀국을 준비 중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목이 빠지게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가 지낼 곳도 벌써 알아보신다고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외동이라 먼 타국에 보내놓고 많이 적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이 알았을 때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한국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저는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건 미국에 떠나왔을 때도 생각했던 건데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남편에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저도 남편이 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평생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상처받고 불행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으로 있는 한 세상 그 누구도 제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꼭 만천하에 알려주고 싶은데 특히 시댁 가족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천륜이고 나발이고 제 남편을 물주로 하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저는 다시 제 일을 하면서 예전처럼 남편과 동등한 부부로 지낼 생각인데 부디 내년에는 우리 부부에게 좋은 일만 한가득 생길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